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문법적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부정사란 to 더하기 동사 원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to study, to run, to eat과 같은 것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to eaten, to studying, to ran과 같은 형태는 절대로 투부정사로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궁금해질 텐데요. 우선 투부정사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 뭐뭐 하는 것, 두 번째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to study로 예를 들어보면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할, 공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한국어로는 세 가지 표현이 다르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할, 뭐뭐 하는 것. 하지만 영어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to 부정사 하나로 퉁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더 생겨요.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문장 해석할 때 어떻게 구분해서 해석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많이 들어본 개념이 나오는데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까 그 세 가지 해석법은 다 이름이 각자 있는데요. 바로 뭐뭐 하는 것은 명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는 부사적 용법, 그리고 뭐뭐 할은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 투부정사가 명사 자리에 갔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라.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자리에 갔을 때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해라. 부사의 자리에 갔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라는 약속입니다. 자, 문장에서 그럼 명사 자리네? 뭐뭐 하는 것. 형용사 자리네?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서는 부사 자리네? 하고 자리를 보고 정확하게 구문 해석을 해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 맨 앞의 주인공, 주어 자리 혹은 문장 중간쯤, 보어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자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거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닐까? 라고 눈치를 채보시면 되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경우에는요. 항상 설명해주는 명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란 원래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형용사 자리에 오더라도 설명해주는 명사가 앞자리에 있다. 자, 그리고 부사적 용법은 부사란 부수적인 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문장 맨 끝에 오거나 문장 앞에 온다면 콤마 앞에 부사절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정확한 구문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 요 위치에 있으면 용법이 명사구나, 형용사구나, 부사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리를 따지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 바로 직접 해석을 해보는 건데요. 투부정사가 등장하는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세 가지를 직접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o study is fun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to study는 공부하는 것은 즐겁다 할까요? 아니면 공부할은 즐겁다 할까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즐겁다 할까요? 그쵸, 공부하는 것은 즐겁다가 가장 정확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집어넣었을 때 명사적 용법이구나,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서 쓰임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꼭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형용사적 용법 풀이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본다고 했는데요. 자, 문제 풀 때 형용사적 용법이 시험 범위인 경우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과 그리고 푸는 방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형용사적 용법에는 문장 순서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띵 형용사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띵 형용사 투부정사. 문장 속에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혹은 anyone, someone, no one 혹은 nobody, somebody, anybody가 왔을 때 맨 앞에 와야 되고요. 그 뒤에 형용사 beautiful, smart
delicious 이런 표현이 오고요. 마지막에 to 부정사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는요, 오답으로 something 형용사 to 부정사가 아니라 to 부정사 형용사 something to 부정사 형용사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 오답이구나 체크할 수 있는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의 어법 오답 출제 포인트는 마지막에 전치사 빼놓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볼게요. I need a pen to write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맞는 문장인 것 같은데 나는 쓸 펜이 필요하다. 형용사적 용법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뒤에 with이라는 전치사가 꼭 와야 합니다. 왜요? 왜냐면 한번 뒤집어서 볼게요. write a pen이 맞나요? write with a pen이 맞나요? 그쵸, write with a pen 이라는 전치사가 꼭 필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맨 뒤에 전치사까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럼 학교 시험에서 I need a pen to write 이라고 출제되면 이건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오답 포인트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뒤에 전치사가 없으면 캐치하는 연습을 하면 좋고요. to 부정사가 문장 맨 뒤에 나온 경우에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 문장인 경우에는 뒤집어서 연결이 잘 되는지 play with a friend인지 아니면 play a friend가 맞는지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실전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기 보시면 I have a lot of work to do toda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는 많은 일이 있다. 무슨 일? 할 일. 오늘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무슨 용법이죠? 그쵸,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진아는 의자가 없다. 앉을 의자. 이것도 형용사적 용법 아닌가요? 그러면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고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To swim is good for health. 문장 맨 앞에 있네? 명사적 용법 아닐까? 수영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자연스럽네요. 다른 거 한번 넣어볼게요. 수영할은 건강에 좋다. 수영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좋다. 모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명사적 용법으로서 답이 아니다. 세 번째, 노래를 듣는 것은 나의 취미다. 이것도 명사적 용법이네요. 네 번째, 그는 야구를 학교 이후에 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도 명사적 용법이네요. 그녀는 미국에 갔습니다. 패션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건 부사적 용법이네요. 그래서 답이 아니죠. 자, 답은 1번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이렇게 쓰임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할인지 하기 위해서인지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서 골라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용법들도 알아놔야 구분하는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명사와 부사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이라는 문제인데 풀 때 주의할 점이 5개 예쁘게 하나씩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빠르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아까 배웠던 형용사적 용법의 특징 2가지가 있어요. 띵 형용사 to 부정사 순서대로 왔는지 그리고 뒤에 전치사 빠지지 않았는지 2가지였어요. 1번 I have a pencil to write with. write with까지 다 온 것 같아요. with 붙는 건 오케이. something 형용사 to 부정사를 보려고 하는데 단어가 보이질 않죠. 그럼 일단 이건 맞는 거. 두 번째 문제 You need a house to live in. to live in이 보이네요. 살 집. 오케이. 이것도 잘 왔고요. something 형용사 to 부정사를 체크할 만한 단어는 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They want something to cold drink. 여기서 눈치를 바로 챘죠. something 형용사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2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건 오답인 거 체크. 4번, 5번도 체크할게요. 커플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자, 이건 문장 맨 끝에 to 부정사가 와 있는 게 아니라 rest까지 와 있기 때문에 딱히 뒤에 전치사가 올 필요도 없고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럼 맞는 문장. 5번도 우리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것도 to have dinner to 부정사가 맨 끝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전치사 체크할 거 없고 띵 형용사 to 부정사 체크할 것도 없네? 그럼 답이 3번이 맞겠죠. 방금 푸는 방식을 잘 봤었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예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그 기준 있죠, 기준. 띵 형용사 to 부정사인지 뒤에 전치사 잘 왔는지 요 기준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물론 다른 오답 포인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제일치라든지 투부정사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지 않았다든지 이런 새로운 오답 유형이 보일 때마다 새롭게 익히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 문제 풀이 시 오답을 찾아내는 기준을 늘려가는 게 좋고요.
자, 오늘 우리 투부정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 투부정사는 쓰임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되니까 해석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어법상 틀린 것은 문제는 언제나 기준 가지고 푸는 연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